비트코인을 기업의 재무수단으로 쓴다는 개념인데 솔직히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대담하고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개인 투자도 변동성이 이렇게 큰데 기업이 이걸 재무자산으로 삼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이건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전통적인 자산시장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대한 전환인 셈입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한국 시장만 해도 2028년에 233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는 세상이라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저자는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잡고 있나요? 경쟁자도 많을 텐데요. 저자는 자신의 포지션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짓습니다. 코인마켓캡처럼 그냥 데이터만 쭉 나열해주는 정보 제공 서비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겠죠. 네. 또 기존 주식 평가 방식을 디지털 자산에 섣불리 적용하려는 전통 금융기관과도 선을 긋습니다. AI 기반의 실시간 심층 분석, 고객 맞춤형 컨설팅,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데이터 기반의 독자적 평가 방법론, 이 세 가지 축을 통해서 완전히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우리 각자의 분야나 업무에서 지금은 그냥 일회성 결과물로 취급받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 보고서일 수도 있고 디자인 시안이나 코드 조각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가치를 쌓아가는 자산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그 단초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이 디지털 자산, 특히 비트코인을 보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담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그냥 개인의 투자 대상,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이걸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재무 전략으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가 디지털 자산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라는 글인데요. 이게 단순히 디지털 자산을 사고 파는 걸 넘어서요. 콘텐츠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물을 어떻게 기업의 영구적인 자산으로 바꾸는지 그 선순환 구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 기존 접근법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세 가지 핵심 전략,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겁니다. 첫째는 비트코인을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통합하는 새로운 재무 전략, 둘째는 AI를 써서 전문가의 생산성을 완전히 극대화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가 좀 불투명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자적인 평가 방법론,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비트코인을 기업의 재무수단으로 쓴다는 개념인데 솔직히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대담하고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개인 투자도 변동성이 이렇게 큰데 기업이 이걸 재무자산으로 삼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글의 저자가 미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아시죠? 아, 네네, 들어봤어요. 거기서 성공적으로 보여준 DAAT,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을 딱 주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트코인을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투기 대상이 아니면요?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현금 가치를 지키고 또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자산으로 다시 정의하는 거죠. 여유 자금으로 비트코인 사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훨씬 공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는 그냥 남는 돈으로 산 게 아니고요. 회사채를 발행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매입했습니다. 빚을 내서요? 네,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률이 부채 이자율을 훨씬 넘어설 거라는 아주 강한 확신에 기반한 거죠. 고위험 고수익 전략인 셈입니다. 와, 부채까지 일으켜서 투자했다는 건 정말 모든 걸 건승두수처럼 들리네요. 근데 그만큼 리스크도 엄청나지 않나요?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을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도 같이 막 떨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위험은 어떻게 관리하죠?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분석하는 자료에 저자가 제시하는 독창적인 해법이 딱 등장합니다. 저자는 콘텐츠에서 수익, 수익에서 디지털 자산, 그리고 기업 가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제안하는데요. 콘텐츠로 발생한 연간 수익의 20%를 재투자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요?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는 대신에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장 기업, 바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에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직접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코인을 많이 가진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군요. 한 단계 거쳐서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셈이네요. 왜 이렇게 하는 여기서 이제 전력적인 묘수가 드러나는 거죠. 첫째, 아직 국내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나 회계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거예요? 좀 애매하죠. 이런 상황에서 법적, 제도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장 주식은 회계 처리가 투명하고 검증된 자산이니까요. 그리고 둘째, 변동성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효과도 있고요. 직접 보유하는 것보다 한 단계 완충작용을 거치는 거죠. 단기 시세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쌓아가는데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전략의 핵심은 단순히 수익을 재투자하는 걸 넘어서 서비스 기반의 결과물인 콘텐츠를 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자산으로 바꾼다. 이 말이네요. 매번 콘텐츠를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 그 쳇바퀴에서 벗어나서 자산이 스스로 불어나는 기계를 만드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콘텐츠 기업이 도달하지 못하는 바로 그 지점이죠. 일회성 수익을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 그게 바로 이 DAT 전략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 축적 사이클을 돌리려면 그 연료가 되는 수익이 꾸준히 그리고 충분히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정말 엄청난 양의 고품질 콘텐츠가 필요한데 이걸 혼자서 감당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보통의 방식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저자는 여기서 두 번째 핵심 전략, 바로 AI를 활용합니다. 자신의 26년 금융 IT 개발 경력과 주식가치 평가사 같은 전문성의 최첨단 AI 기술을 결합한 건데요. 아, AI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그 결과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콘텐츠 하나 만드는데 12시간 걸리던 작업이 단 1시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와, 1시간이요. 12배나 빨라졌다는 건데 이건 그냥 작업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도 드네요. 그렇게 AI를 써서 빠르게 만든 콘텐츠가 과연 깊이가 있을까? 양을 늘리려다 질을 놓치는 경우는 흔하니까요. AI가 정말 인간 전문가의 그 섬세한 분석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인간 전문가가 날개를 달도록 돕는다는 거죠. 날개를 단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마치 수십 명의 유능한 연구 조교팀을 둔 것과 같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초안을 작성하는 반복적이고 시간 많이 뺏는 작업들 있잖아요. 그런 건 AI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는 그렇게 아낀 시간을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읽어내거나 복잡한 온체인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쓸 수 있는 거죠. 가장 핵심적이고 고차원적인 분석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 노동은 AI가 하고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는 인간이 담당하는 완벽한 분업 체계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쟁자들이 컨텐츠의 품질이냐 생산량이냐 이 사이에서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그렇죠. 둘 다 잡기는 힘드니까. 네. 근데 이 저자는 AI 자동화를 통해서 일주일에 8편에서 10편의 고품질 컨텐츠를 꾸준히 생산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겁니다. 저자는 이걸 AI와 금융 전문성을 결합한 초격차라고 표현하는데, 기술이 인간의 전문성을 어떻게 증폭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죠. 그런 수준 높은 분석이 특히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있겠군요. 자료에서도 디지털 자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2022년의 루나 사태처럼 겉보기엔 그럴듯했지만 결국 수많은 투자자들한테 큰 피해를 줬던 사례도 있었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주식처럼 PER이나 PBR 같은 기존의 잣대로는 도저히 평가할 수 없는 이 새로운 자산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가치를 매겨야 할까요? 저자는 주식과 가상자산은 태생과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명확한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아, 기존의 평가 방법을 어설프게 가져다 쓰지 않겠다, 이런 거군요. 그럼 어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나요? 자료를 보면 독자적인 평가 방법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 안에 논리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이 방법론의 핵심은요, 살아있는 디지털 유기체의 건강을 진단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유기체의 건강 진단이요? 흥미로운 비유네요. 기존의 재무제표 대신에 프로젝트의 실제 활력과 건강 상태를 보여주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항목들을 보나요? 첫째, 뇌 활동을 보듯이 개발팀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하는지 봅니다. 이건 GitHub에 올라오는 코드 변경 이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둘째,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보듯이 네트워크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기록되는 온체인 데이터, 즉 실제 거래량이나 활성 지갑 주소 수를 분석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건강을 보듯이 커뮤니티가 얼마나 활발하고 성장하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개발, 네트워크 사용, 커뮤니티
이 세 가지 축을 통해서 프로젝트가 진짜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한다는 거군요. 재무제표가 없는 스타트업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방식하고도 좀 비슷해 보이네요. 정확합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기술력, 생태계, 경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신용평가, 그리고 이 자산이 본질적으로 얼마의 가치를 갖는지 따져보는 가치평가, 이 두 가지 축의 평가 체계를 구축한 겁니다. 투자자들한테 더 이상 감이나 소문에 의존하지 말고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구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이 모든 전략과 분석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표 시장은 어디일까요? 이 정도의 준비를 했다면 분명히 거대한 기회를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열릴 거대한 시장을 내다본 포석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7년까지 전 세계 STO, 즉 토큰 증권 시장이 24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경 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3경원이요. 와우. 잠시만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도 안 오는데요? STO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죠? 그렇죠.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 세큐리티 토큰 오퍼링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해서 부동산, 미술품, 주식, 특허권 같은 세상의 모든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모든 자산을요. 이건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전통적인 자산 시장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대한 전환인 셈입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한국 시장만 해도 2028년에 233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는 세상이라.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저자는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잡고 있나요? 경쟁자도 많을 텐데요. 저자는 자신의 포지션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짓습니다. 코인마켓캡처럼 그냥 데이터만 쭉 나열해주는 정보 제공 서비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겠죠. 네. 또 기존 주식 평가 방식을 디지털 자산에 섣불리 적용하려는 전통 금융기관과도 선을 긋습니다. AI 기반의 실시간 심층 분석, 고객 맞춤형 컨설팅,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데이터 기반의 독자적 평가 방법론, 이 세 가지 축을 통해서 완전히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이 새로운 시장에 신뢰할 수 있는 해석자이자 가이드가 되겠다. 이런 포부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최종 비전은 한국 최초의 컨텐츠 기반 DAT 기업이 되는 겁니다. 앞서 언급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미국 최대의 기업 비트코인 보유사가 된 것처럼 이 저자는 컨텐츠와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꾸준히 디지털 자산을 축적해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를 만드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디지털 자산을 기업의 핵심 재무 전력으로 삼고 AI로 전문성을 증폭시키면서 또 독자적인 평가 기준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결하려는 한 혁신적인 프레임워크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쫓는 그런 투기의 장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창출과 기업 재무 혁신의 무대로서 디지털 자산 시장을 다시 정의하는 시각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등대가 되고자 하는 그런 책임감도 엿볼 수 있었고요.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콘텐츠가 일회성으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낳고 다시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돼서 기업의 영구 자산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있었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우리 각자의 분야나 업무에서 지금은 그냥 일회성 결과물로 취급받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 보고서일 수도 있고 디자인 시안이나 코드 조각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가치를 쌓아가는 자산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그 단초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